팔로우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저희 대사관 소식도 있지만은 세르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인스타에 많이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야기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다양하고 좀 재밌는 설명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세르비아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시간인 것 같아요. 특히 언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사말을 알려주시니까 또 언어를 알면 그 나라의 이제 문화를 알 수 있다는 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커피 마시러 가자. 네, 그 말을 약간 한국에 밥 먹자, 언제 하고 밥 먹자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커피를 많이 마신다는 문화도 알 수 있었고 또 세르비아 사람들의 직설적인 그런 화법, 성격도 알 수 있었던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멘토님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블로그를 바탕으로 사전 질문을 몇 개 받은 게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르비아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네. 지금 대사관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가 그 학교들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르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르비아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보람차고 또 그 자체가 참 저에게는 인상 깊은 일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세르비아가 어쩌면 다른 대사관이랑 좀 다른 느낌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세르비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세르비아를 한국에 알리고 세르비아가 이런 나라다 이렇게 조금 홍보하고 이런 거에 조금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오늘 저희가 느꼈던 것처럼 아마 다양한 분들이 더 많이 세르비아의 매력에 빠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세르비아어를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로 그 세르비아어를 전공하게 되셨는지 대한 네, 저는 원래 그 언어를 좋아했고 그래서 뭔가 이제 외국어 관련된 어떤 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근데 그 제가 정말 외국에 관심도 있었고 세계사에도 관심도 있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떤 많은 학과들 리스트 중에 뭐 독일어과 무슨 중국어과 막 있는데 세르비아어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세르비아라는 나라를 제가 전혀 몰랐어요. 헝가리나 뭐 이런 건 알았는데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뭔가 이 내가 전혀 모르는 나라 요 느낌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는 하늘고등학교 학생이 남겨준 댓글인데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쪽 지역이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더운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몬테네그로는 지중해 근처에 있어서 바닷물이 높아지는 영향을 직접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몬테네그로는 아드리아해 근처 관광지에 전기를 만드는 시설을 만들려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의 궁금증은 지중해 바닷물이 점점 높아지면 이 발전소 프로젝트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느낌은 2008년까지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같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계속 들어보니까 세르비아 몬테네그로가 같은 나라던 시절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다른 나라입니다. 2008년에 몬테네그로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서 독립을 하면서 이제
몬테네그로는 독립국가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르비아는 세르비아 따로, 몬테네그로는 몬테네그로 따로 이렇게 두 가지 독립된, 개별된 국가가 되었고요. 그럼으로써 세르비아는 2008년까지만 해도 바다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는데 2008년에 몬테네그로가 독립을 하면서 세르비아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는 지중해와 맞닿지 않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태양열 관련한 프로젝트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르비아에서 가장 큰 태양열 프로젝트인 2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금 수주를 하게 되어서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이 그 세르비아에 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 엔지니어링이 세르비아에 수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2조 원짜리 태양광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것 이게 가장 큰 그 금액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세르비아에서 현재 한국 기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늘고 학생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는 아마 안 계시죠? 네, 안 오신 것 같지만 이제 저희가 이걸 영상을 촬영해서 답변을 보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답변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세르비아의 지리적인 또 역사적인 배경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세르비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자 마이크 갖다. 정말 간단한 안녕하세요. 경희대대 3학년 오신입니다. 세르비아에 대해서는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세르비아에 대해서 세르비아 언어도 알고 문화도 알아보아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세르비아가 지금 안전한 나라인지 또 세르비아의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그런 식문화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세르비아 하면은 이제 굉장히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간의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뭔가 좀 위험하고 굉장히 좀 밤이 되면 더 뭔가 좀 위험해질 것 같고 그런 게 있는데 세르비아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네, 세르비아는 굉장히 안전하고 그냥 좀 더 번역대별로 좀 할때 보자면은 동유럽 자체가 그렇게 막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는 밤에도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고 그러한 나라의 어떤 반증 예시로서 세르비아는 나이트 클러빙이라고 해서 밤에 클럽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람들이 밤에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클럽에 가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유럽 내에서도 발전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밤에 그냥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밤에 이렇게 노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밤에 어떤 노는 거리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도 굉장히 밤 늦게까지 노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면모가 있어요. 네, 그런 면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음식 같은 경우 관련해서는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좀 육류가 많습니다. 네, 육류가 많고 그 다음에 해산물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내륙국이다 보니까 네, 그게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면은 해산물이 없는 나라, 내륙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륙국에 있는 사람들은 해산물 안 먹고 스시 안 먹으면 좀 그러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물어보면은 열의 9은 회를 싫어해요. 네. 애초에 내륙국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세르비아 사람들 열의 9은 싫어해요. 네. 회를 싫어해요. 별로 해산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게 좀 있습니다. 네. 여튼간에 네. 육류를 많이 먹는다. 네. 감사합니다. 세르비아에는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디카페인 커피도 있나요? 디카페인 커피 있어요.
있어요. 네, 있는데 근데 그 디카페인도 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한 커피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보면은 커피를 마시는 건 이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커피라고 하는 핑계를 이용해서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놀고 이거가 중요하죠. 제가 보면은 친구가 저한테 커피 마시러 가자. 아이고나 가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가는 곳이 커피가 아니라 무슨 그 술집을 간다라든가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랑 좀 이야기 좀 하자 놀자 이런 느낌으로 카파 커피를 말.